폴란드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불은 가까이에 있는 것부터 태우지만 미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남자의 속까지 태울 수 있다. 네, 시공간을 초월해 남자의 영혼을 마구 흔들어 놓는 여성의 매력, 아마 많은 남자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근데 남자 속 태우는 매력이 어디 외모뿐이겠어요. 우리 여자들의 진짜 힘은 현실에서 나옵니다. 휴일 오후 온 가족이 배고파를 외칠 때 냉장고에 남은 짜투리 재료 몇 개로 맛집 음식 부럽지 않은 볶음밥 뚝딱 만들어내는 생활의 마법. 그리고 남편이 찾지 못하는 리모컨을 단번에 찾아내는 호크아이. 남자 직원분들이 큰 그림 그리느라 헛발질할 때 꼼꼼한 데이터 분석으로 엉킨 실타래를 풀어내는 여자 직원분들도 있죠. 정말 이분들 없으면 우리 일상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에 그녀들이 없다면 정말 앞이 캄캄한 거죠. 자, 오늘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절반을 지탱하면서도 생색내지 않았던 우리 여성들의 그 위대한 저력을 인정해주는 날인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가족과 연인, 친구를 돌보느라 고생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그녀들이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이라고 하죠. 이 날은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날인데요.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세상을 떠난 여성들을 기리며 골기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그리고 당시 노동자들은 근로 여건 개선과 참정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유엔이 1977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했다고 하고요. 이런 노력들이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좋은 세상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혹시라도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한다면 하루빨리 고쳐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기회 삼아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고백, 사과, 감사의 표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화이트데이, 생일 같은 기념일에 하는 거는 좀 식상하니까 이런 날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다면 더 효과 만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 미료에게도 마음을 전하실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대 애청자 여러분의 속을 태우지 않고요. 흔쾌히 그 마음 받아들일게요. 지금부터 고백 시작! 2927님, 미리 집에서 필사하면서 출첵해요. 아우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변에서 하도 좋다고 하길래 자의반 타의반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진짜로 좋기는 하네요. 머리에 잡념이 없어지는 느낌. 필사를 지금 최근에 추천받으시고 시작해보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안 해봤는데 이렇게 필사를 마음 먹고 해본 적은 없지만 그냥 약간 좀 그냥 하고 싶어서 책에 문구 같은 걸 좀 적어봤던 적은 있어요. 근데 진짜 그 마음 속에 그 문구가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2927님. 좋은 취미 하나 만드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6391님 사연 봐볼게요. 겨울 옷을 정리해서 드라이 맡겨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아직 꽃샘추위가 남았으니까 미루자.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핑계 만들고 다다음 주에는 다른 핑계를 만들어서 결국 여름에서야 맡길 것 같다는 자기 객관화를 해봅니다. 이거 저만 그러는 거 아니었군요. 청취자분들도 많이 그러시는구나. 겨울옷 정리해서 드라이 맡겨야 되는데 이 옷장 정리를 한다는 게 진짜 마음 먹고 안 하면 초여름까지 그 겨울옷이 걸려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찬성하는 게 3월 말까지는 조금 쌀쌀할 것 같긴 해요. 아직까지는 겨울옷 잘 섞어서 입을 수 있다. 우리의 건강은 소중하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4월부터는 진짜로 정리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자, 다음에 0382님입니다. 친정에 갈 때는 공주처럼 하고 가고 시댁에 갈 때는 낡은 옷을 입고 가란 얘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친정에 갈 때는 부모님 걱정 안 하게 잘 차려입고 가란 뜻이겠죠? 시댁에 갈 때는 괜히 낭비한다는 오해 받으면 안 되니까 검소하게 입고 가란 뜻인 것 같고
그런데요. 저는 둘 다 무조건 제일 낡은 옷 입고 갑니다. 그러면 양가 부모님께서 뭐라도 사주시거든요. 크크크크. 음. 예. 우리 친정 부모님이 걱정해 주시는 건 모르겠고 일단은 옷 사주시면 좋죠. 예. 그래요. 뭐 적당히 낡은 옷이면 되잖아요. 막 너무 후줄근한 막 걱정하실 정도로 후줄근한 옷 아니니까. 자, 예. 이렇게 옷을 또 장만하시는 우리 0382님의 재치 있는 사연 만나봤고요. 자, 다음은 5316님입니다. 저희 가족 곧 서울로 이사 가요. 남편은 여기 남아서 일하고요. 저랑 애들만 갑니다. 주말 부부 되는 게 아쉬우면서 뭔가 편할 것 같기도 하네요. 크크크크. 금잔디에 서울가 살자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아, 우리 5316님. 네. 이제 주말 부부 되시는데 그래도 그 가족의 화목함과 우리 5316님 그 부부 사이 애틋함 여전하길 바라면서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금잔디 서울가 살자. 1784님. 아내가 핑크색의 맨투맨을 입었습니다. 늘 블랙만 입던 사람이 갑자기 안 하던 일을 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요즘 힘든 일 있는 건 아니겠죠? 늘 블랙만 입던 사람이 갑자기 핑크색 옷 입는 거는 엄청난 심경의 변화인 것 같은데 그래요. 좀 기분 전환해 보려고 일부러 핑크색 옷 입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 아내분이 최근에 자신의 퍼스널 컬러를 찾으신 게 아닐까요? 이제까지는 그냥 블랙이 무난하고 좋지 하고 있다가 알고 봤더니 핑크색이 잘 어울리는 분이셨어. 그거를 뒤늦게 깨닫고 바뀌신 게 아닌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얘기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쪼록 좋은 일이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6982님.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몇 시간 전에 여성 3분이 들어오시더니 아메리카노 한 잔만 주문하고 계속 앉아있어요. 한마디 하고 싶은데 동네 장사라서 적을 만들면 안 되니까 계속 참고 있네요.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거 참 6982님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데 말을 할 수도 없고 참 안 하고 있자니 너무 야속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샵에서는 어떤 커피숍에서는 그냥 인당 하나씩은 무조건 주문을 해야 된다. 음료를 주문해야 된다. 이런 데도 있기는 한데 사실 이 동네에서 운영하는 작은 커피숍에서 그러기는 쉽지 않죠. 예. 그냥 우리 6982님 속만 타시는 것 같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그래도 좋은 손님분들 많이 오라고 제가 행운 빌어드릴게요. 다음 문자 봐보겠습니다. 4328님. 6살인 우리 딸은 요즘 남편과 제가 대화만 하면 말 그만해. 내가 모르는 얘기 하지 마. 이렇게 난리를 쳐요. 결국 딸이 잠들면 대화하려고 하다가 애가 잠들 때 그냥 저희도 잠들어요. 부부끼리 대화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요? 따님이 요새 또 6살이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알 거 다 아는 나이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즘에 말하는 게 많이 좋은 재미있을 그런 나이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똘똘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따님이. 그래요. 자, 조금 더 크면 근데 이런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조금만 견뎌볼까요? 자, 5174님 친구가 자꾸 군만두랑 자장면을 먹자고 부르는데요. 저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나. 그래도 거절하기는 미안하니까 6시 전에 먹으면 살 안 찔 거라고 생각하려고요. 착하시다. 타협을 하셨네요. 그래도 6시 전에 먹는 걸로. 근데 친구분한테 많이 가까운 친구분이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 요즘에 식단 관리하고 있다. 건강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잘 못 먹을 것 같다고 한번 얘기해 보시면 친구분도 10분이 이해할걸요. 왜냐하면 요즘 다이어트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공감해 줄 거예요. 우리 5174님 다이어트 성공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4382님이 새소년의 뉴 로맨틱 듣고 싶어요. 저도 올해 봄부터 낭만이란 거 좀 찾아보려고요. 하셨고요. 5161님 신청곡 실리카겔의 No Pain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의 신청곡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송송 트윈스. 자, 오늘은 듣고 있으면 마음이 맑아지는 노래를 첫 번째 트윈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어느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가요인데 동요 같기도 하고 듣고 있으면 황순원 씨의 소설 소나기가 떠오르는 것 같은 어느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새싹이 돋아나는 요즘 이런 초봄 날씨에 들으면 더 무척이나 잘 어울릴 것 같은 곡인데요. 가수 예민의 대표곡이고요. 그리고 교과서에 수록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많이 활용하는 곡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에 사용되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기도 했고요. 예민 씨가 경기도 의왕에서 보낸 유소년 시절이 모티브가 되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 노래, 예민 씨의 맑은 목소리와 담백한 창법이 노래의 순수함을 더 극대화시켜주는 이 노래를 정말 의외의 인물이 다시 불러서 깜짝 놀랐습니다. 비겁하다 욕하지마 이 메가 히트곡 불렀던 주인공 백이성 씨가요.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를 리메이크했습니다. 백이성 씨는 허스키한 목소리가 트레이드마크잖아요. 이 맑고 깨끗한 노래를 어떻게 불렀을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직접 들어보니까 꽤 잘 어울립니다. 백이성 씨는 목소리에 힘을 뺀 채 깊은 보컬과 섬세한 감수성으로 이 노래를 소화했는데요. 성인이 된 남성이 지난 날을 회상하는 듯한 그런 아련함이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두 곡 어떤지 한번 이어서 들어볼까요? 예민의 어느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백이성이 부른 어느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자, 이번에 두 번째로 준비한 노래는요. 그대 내게 다시입니다. 그대 내게 다시 이 노래 원곡 가수를 변진섭 씨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아닙니다. 사실 원곡 가수는요. 그룹 다섯 손가락의 멤버인 이명순 씨입니다. 이명순 씨가 1991년에 불렀고요. 변진섭 씨가 1992년에 불렀으니까 이명순 씨가 1년 먼저 부른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변진섭 씨 버전을 기억하고 있어서 오늘은 변진섭 씨가 부른 버전을 첫 번째 곡으로 들어볼게요. 그대 내게 다시는 김영석 씨가 작곡했고요. 노영심 씨가 작사를 했습니다. 서정적인 피아노 선율과 한편의 시와 같은 노랫말이 세월을 타지 않는 곡인데요. 변진섭 씨는 발라드의 황제란 애칭답게 애절한 감성을 살려서 이 노래를 잘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리메이크한 후배 가수는요. 무척이나 많은데 오늘은 그중에서 김건모 씨의 목소리를 준비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김건모 씨 목소리는 후회하는 남성의 마음을 참 잘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그 애절함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김건모 씨가 표현하는 애절함은 미숙했던 과거의 나를 후회하는 애절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김건모 씨가 부른 그대 내게 다시 역시 듣고 있으면 마음이 아려옵니다. 자, 누구나 안타까운 과거가 있을 테니까요. 회상하면서 두 곡 들어볼까요? 먼저 변진섭이 부른 그대 내게 다시. 미료픽 아티스트. 자, 오늘의 첫 번째 미료픽은요. K-팝이라는 장르를 넘어서 글로벌 음악 시장의 거대한 아이콘으로 우뚝 선 블랙핑크입니다. 블랙핑크 in your area? 자,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치 단비처럼 찾아온 블랙핑크의 완전체 컴백. 여러분 제대로 즐기고 계신가요? 무려 3년 5개월 만에 새로운 미니 앨범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동안 팬들의 갈증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앨범 발매 3일 만에요. 147만 장이 팔렸다고 하니까요. 팬들이 어느 정도는 갈증을 해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앨범도 앨범이지만 올해로 블랙핑크는 데뷔 1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죠. 오는 8월에 만 10년이 된다고 하는데 아마 올해는 10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월드 투어로 1년 내내 블랙핑크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블랙핑크의 완전체 컴백은 작년에 이루어졌잖아요. 성공개곡 뛰어, 점프가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지만 이 헌트윅스의 골든이 버티고 있는 바람에 음원 차트 정상을 찍을 수는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과연 이번 신곡으로 아주 오랜만에 국내 음원 차트 퀸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어떨지 기대해 보면서 블랙핑크의 화려했던 음악 커리어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핑크는 2016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여름 4인조의 완벽한 밸런스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제니, 지수, 로제, 리사라는 네 멤버의 개성이 워낙 뚜렷해서 걸을 타선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럭셔리한 비주얼은 물론이고 힙합을 기반으로 한 강렬한 퍼포먼스까지 이 출발부터 완성형 걸그룹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 멤버 모두 각자의 개성을 잘 살려서 아주 잘 성장해줬고요. 그리고 각자가 글로벌 명품 브랜드의 얼굴이자 솔로 아티스트로서도 차트 정상을 다투는 이 걸어다니는 기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 누구 하나 뒤처지지 않고 각자의 지분을 야무지게 챙기는 그룹, 이런 그룹 진짜 드물거든요. 이게 바로 블랙핑크의 진짜 저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팀워크가 더 좋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데뷔곡 휘파람, 붐바야를 시작으로 뚜루뚜루, 마지막처럼 How You Like That까지 초반 히트곡들의 기세는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어요. 음원 차트에서 정말 큰 사랑을 받았었죠. 노래들도 너무 좋았고요. 블랙핑크 음악의 핵심은 당당한 걸크러쉬 그리고 압도적인 힙합 스웩이었는데 이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가 오랜 시간 축적해온 노하우를 블랙핑크에 완전히 쏟아부은 느낌이었습니다. 세련된 비트 위에 얹어진 보컬 그리고 랩, 여기에 프로듀서 테디의 천재적인 사운드 메이킹은 정말 어메이징 했잖아요. 블랙핑크 성공에 엄청난 지분이 테디에게 있다고 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을 정도니까 말이죠. 자, 이렇게 YG와 테디, 블랙핑크가 완벽하게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세계 최고의 걸그룹이 된 것 같은데요. 이쯤에서 전 세계를 핑크빛으로 물들였던 블랙핑크의 레전드 히트곡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휘파람, 불장난, 그리고 마지막처럼까지 띄워드릴게요. 사실 블랙핑크가 완전체로 돌아오기 전까지 설왕설래가 좀 있었죠. 한때 회사와의 재계약이 지지부진하면서 블랙핑크가 해체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도 했었고요. 심지어 회사 주가마저 떨어졌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블랙핑크 활동은 YG와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개인 활동만 별도로 하는 그런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다른 생각 안 하고 음악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블랙핑크 정도의 커리어라면 국제적인 성적보다는 씬 전체를 들썩이게 하는 존재감 그 자체로 평가받아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이런 요소들이 탄탄한 10년차 걸그룹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공개된 신곡 고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곡일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고는요, 예전 그 블랙핑크 느낌의 곡들과 확실히 다릅니다. 메시지로 봤을 때는 성공개곡인 띄어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사운드는 아주 하드하게 빠졌거든요. 사이버틱한 면모까지 갖춘 걸 보니까 이제는 대중성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블랙핑크 자체가 장르니까 굳이 눈치 볼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원 차트 순위 그런 거 이제 눈치 볼 필요 없는 거죠. 블랙핑크가 하고 싶은 음악, 보여주고 싶은 사운드, 영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블랙핑크의 진화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기대해 보면서 신곡 Go 하고요. How You Like That 그리고 뚜루뚜루까지 이어드릴게요. 자, 이번에 두 번째로 만나볼 미료픽은요. 우즈입니다. 역주행의 아이콘 우즈가 드디어 첫 번째 정규 앨범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요즘 가요계에서 정규 앨범은 성공한 가수의 전유물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처음에는 싱글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미니 앨범 그리고 정규 앨범 순서로 가게 되는데 이 과정을 제대로 거치는 가수들 사실 별로 없거든요. 재작년부터 음원 차트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드라우닝의 주인공 우즈는요. 2014년 아이돌 그룹 유니크로 출발을 했지만 인기를 얻지 못했고 나중에는 엑스원이라는 그룹에서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그룹도 메인스트림 입성을 하지는 못했죠. 근데 이런 우즈의 음악적인 야심이 대단히 컸나 봐요. 누가 뭐래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음악을 꾸준히 밀어붙이더니
결국 성공을 이뤄냈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또 정규 앨범도 발표하고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마치 가수 B 씨와 비슷한 과정을 겪은 것 같은데요. B 씨도 여러 아이돌 그룹 전전하다가 결국 솔로로 성공했잖아요. 하지만 우주는 비슷한 듯하면서 장르가 좀 달라요. 다른 아이돌 출신 가수들이 트렌드에 집착을 했을 때 우주는 과감하게 90년대 얼터너티브를 가져와서 자신만의 카리스마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런 의지가 역주행송 드라우닝이라는 성공작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네, 그런 뚝심도 참 대단하고요. 그 분위기는 이번 새 앨범에도 고스란히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작사 작곡에 두루 참여하면서 음악적인 역량을 고스란히 내비치고 있기도 하고 말이죠. 새 앨범의 타이틀곡 제목은 Human Extinction, 그러니까 인류 멸망인데 아니 아이돌 출신 가수의 노래 제목이 어떻게 인류 멸망일까요? 정말 파격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남다른 접근입니다. 이참에 완전히 하드한 락커로 거듭난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사운드 역시 디스토피아적인 분위기에 또 서정성까지 챙겼어요. 우주 스타일의 락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완전 홀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파격적인 신곡 Human Extinction, 그리고 대표곡 Drowning,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랄한 락 넘버 난 너 없이까지 들을게요. 아저씨 밴드 지니 기억하시나요? 지니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영원한 테리우스 신성우, 015B의 기타리스트 장호일, 그리고 넥스트의 드러머 이동규로 결성됐던 지니는 작년에 밴드 재결성을 알리며 화려하게 컴백했잖아요. 근데 멤버 구성은 조금 달라졌어요. 이동규 씨 대신에 노바소닉 출신의 김영석 씨가 합류했고요. 또 밴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내놓은 신곡 거북이 같은 경우는 기존 지니 사운드와 비슷한 노선을 걸었지만 이번에 발표한 신곡 My Own Way는 좀 상당히 달라졌다고 해요. 연륜이 있는 뮤지션이 자신의 틀을 깬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밴드 지니는 자신의 램프를 과감하게 깨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신곡에서는 부드러운 펑크 사운드까지 가미했다고 하니까요. 연륜을 제대로 반영한 지니의 음악적인 성장 궁금하시다면 반드시 들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지니의 음악 변천사 경험해 볼까요? 데뷔곡 뭐야 이건, 그리고 최신곡 My Own Way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요. 달샤벳의 있기 없기 들려드릴게요. 오늘 같이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무료할 땐 미료와 함께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